정우성 씨의 월 수입을 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1200은 거뜬히 넘어갈 것이고 그럼 거의 하이엔드급이 되는데 혼외자인 이 아이가 100% 이제 상속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누가 갖는다? 그 모친인 이제 문가비 씨가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콘돔에 구멍을 내가지고 억지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요즘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의 이슈로 연일 뜨거운데요.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는 연인 관계도 아니고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죠. 근데 그 관계 중에 이제 임신한 아이가 출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이제 혼외자라고 지칭을 하죠. 법률혼이 아닌 어떤 관계에서 출생한 자. 이러한 경우에 아이와 엄마 사이에 어떤 혈연 관계는 비교적 명백하잖아요. 그런데 아빠와의 관계에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 보도에 의하면 정우성 씨가 이제 문가비 씨가 임신 사실을 밝혔을 때 유전자 검사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백해졌기 때문에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가 SNS에 정우성 씨 아들 낳았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아들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정우성 씨의 경우처럼 미혼모가 출생한 혼외자에 대해서 그 친부가, 그러니까 생부죠, 엄밀히 말하면 그 생부가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우성 씨가 이번 케이스처럼 쿨하게 그래 내 아이 맞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는 모르겠다, 내 아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잡아떼면서 모른 척 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떤 양육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는 인지청구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로 재판을 통해 가지고 그 생부로 하여금 이 아이가 네 아이가 맞다 인정해라 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도 하고 명확하게 드러났을 경우에 그 생부를 이 아이의 친부인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그 생부로부터 인지를 받게 되면은 이 혼외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양육비 부분이에요. 정우성 씨도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양육비를 지급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라는 거는 비양육자가 양육을 하는 그 상대방에게 아이의 양육조로 매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느냐? 양육비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소득 수준이에요.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것을 마련해 두고 1등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많으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증감을 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가로선을 보면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월 소득을 세전으로 해서 합산해 놓은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로선을 보면은 아이가 0세부터 만 18세 이르기까지 구간별로 0세부터 2세, 2세부터 4세 이렇게 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놨어요. 가로선과 세로선이 만나는 그 교차점에 부모의 합산 소득이 이 금액일 때 아이 연령이 몇 살이면은 그 아이에게 통상 지급될 것이라고 통상 소비될 것이라고 간주되는 양육비 금액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엄마와 아빠의 그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그 양육비를 분담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의 경우에 그 가로선에 있는 부모의 합산 소득은 1200이 이제 마지노거든요. 그러니까 1200 이상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우성 씨의 월 수입을 전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이 1200은 거뜬히 넘어갈 것이고 그럼 거의 하이엔드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기준표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게 실무 가능이에요. 아빠가 의사다. 그래서 월 수입이 3천, 4천 된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 한 명당 양육비가 거의 3, 400까지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혼외자가 인지를 받게 되면은 생부와 그 아이 사이에 어떤 법적인 친자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가 사망했을 때 그 자는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분에 따른 상속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우성 씨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뭐 불행한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정우성 씨가 만약에 요절해서 법률혼 없이 그대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아이가 현재 지금 혼외자인 이 아이가 100% 이제 상속 지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사실은 그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정 대리인인 모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외자가 미성년자일 때 이제 부가 사망해서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 한마디로 재산에 대한 관리 처분권 누가 갖는다? 그 모친인 이제 문가비 씨가 갖게 되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이제 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의 뭔가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출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도 많거든요. 정우성 씨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일반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상속분의 지분의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 법률혼에 있는 배우자는 50%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1의 지분을 갖는다고 하면은 그 배우자는 1.5의 지분을 갖게 돼요. 그렇다고 치면은 그 법률혼에 있는 배우자 1.5,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1, 그리고 문가비 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1 이렇게 지분이 가요. 그리고 문가비 씨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상속 지분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3대 2대 2 이런 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 지분에 좀 변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제 문가비 씨가 출산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 여론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우성 씨의 돈과 명예 이런 걸 보고 그 아이를 볼모로 해서 뭔가 재테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아주 원색적인 비난도 많고 정우성 씨가 아니었다면 과연 출산했겠느냐 이런 견해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묻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한 여성이 정우성 씨가 아니라 일반인 남성과 결혼이 아닌 관계에서 임신을 했고 출산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비난을 받았을까요? 오히려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아이를 지키고 키워내려고 하는 그 책임감에 박수를 더 보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정우성 씨가 입양아동과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을 하기도 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주관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남자가 사정하기 전까지는 남자의 선택 영역이고 사정 이후에 임신된 이후에 낳을 건가 낙태할 건가는 여자의 선택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뭐 콘돔에 구멍을 내가지고 억지로 임신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색적인 비난은 명예훼손의 소지가 높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축복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의 혼외자라는 편견 전에 이 아이의 출생 그 자체를 축복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으면 합니다.